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내 집 마련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히 그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형님들 안녕하세요. 흑수의 신 흑신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한다고 바빠서 제 친구 흑거지한테 영상 올리라고 했더니 개소리만 한참 하다 갔대요. 뭐래더라? 반불기지를 버려야 부자가 된다는 둥. 집값이 출발했으니 어서 내 집 마련하라는 둥. 아니 지가 뭔데 집을 사라 마라 하나요? 왜 남의 채널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 거지 같은 거지 옷 입고 나와서 씹으려 되는지 친구를 잘못 둔 채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쌉소리는 그만하고요. 형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살펴봐야죠. 2021년 당시에 이재명은 부동산을 투기로 바라보았고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는 우클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으로 더 이상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말이었죠. 수요를 누르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더 올라가니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주택자들도 세금만 잘 내면 다주택자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동산밖에 투자할 수 없으니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보내겠다고 했고요. 주식 배당으로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걸 몰라서 부동산 규제를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는 다주택자 공무원들은 승진을 안 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경기도 고위공무원들 중에 다주택자들이 집 많이 팔았어요. 수요를 누르면 풍선 효과가 일어나니까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 좋죠.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정부가 있었나요? 대부분의 정부는 공급을 늘리려고 했어요. 그럼 집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히는 거 누가 모르나요?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 기초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집은 빵이 아니잖아요. 빵 수요가 늘면 빵 많이 만들면 그만이지만 집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신도시 만들겠다고 발표하면 아무리 빨라도 8년 뒤에 입주하는 게 신도시예요. 아무리 집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집을 당장 공급할 수가 없다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되던 3기 신도시가 아직도 단 한 채도 입주한 집이 없어요. 요즘 왜 이렇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지 아세요? 아니요. 형님들이 가지고 계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집들 말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지 집들 가격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다들 똑똑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걸 다들 안다고요. 당장 집을 지어댈 수도 없는 것도 알고요. 아파트 짓는데 3년 걸려요. 이젠 주 52시간 근무와 각종 산업안전 규정들과 중대재해법 그리고 각종 에너지 건설 규정들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4년도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최소 2029년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한 건 픽스예요. 2030년은 되어야지 3기 신도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 3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계속해서 더 늦어질 것 같아요. 흑수저의 신. 제가 집 가격을 결정하는 5만 가지 요소들 중에 딱 3가지만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죠? 오, 맞았습니다. 첫째 입주 물량, 둘째 금리, 셋째 가격만 보라고 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입금가입니다. 입주 물량은 2029년까지는 공급 부족한 건 확실하고요. 금리는 얼마 전에 한 차례 낮춰서 2.5%가 됐잖아요. 올해 최소 금리를 2차례 더 낮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2%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아무리 시행되어도 금리가 갈수록 더 낮아지니까 대출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안 줄어요. 그럼 공급은 부족한데 에코 베이비 부머들의 엄청난 수요로
앞으로 집은 계속해서 부족할 거예요. 지방집이 아니라요. 수도권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방의 에코 베이비 부머들이 죄다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공급은 부족한데 집 수요는 많으니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 청년이나 신혼부부부터 무주택자들의 원성은 엄청 거세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앞으로도 집값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계속 주장만 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강남 집주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10억씩 오르는 걸 가만히 두겠냐고요. 민주주의의 제도는 다수결 제도예요. 한 표라도 더 받는 정치인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나는 한 달 힘들게 개고생해서 200만 원 버는데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한 달에 집값 1억씩 오르는 걸 보면 참을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나라예요. 절대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것을 가만히 두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 하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정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집값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원성으로 민주당에서는 규제책들을 쏟아낼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의견을 거슬러서 각종 부동산 규제 법안들을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어요. 우선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각종 대출과 유동성들을 막을 거예요.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 지역이 다른 서울 지역들로 확산돼서 지정될 것이고요. 무주택자들과 외곽지 1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와 열등감을 달래줘야 정권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규제보다는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말은 현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그대로 다 믿으시면 안 되세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상급집 집값 오르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도는 아니지만 부동산 규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다주택자분들 계속해서 집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요즘 경매씬에서 매매 사업자로 공시지가 2억 미만 투자해야 부자 된다고 엄청 꼬드기는데요. 형님들 제발 이런 투자하지 마세요. 워렌 버핏 형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치 투자하라고요. 아니 가치 투자라고 했지 누가 족같이 투자하라고 했나요? 누구긴요. 저요. 제가 이 부동산 바닥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별의별 비용신 투자 제가 다 했잖아요. 이번 주에 제가 보유한 경기도 외곽 아파트 하나가 매도가 안 된 상태로 전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퇴거했거든요. 전세만 6년 줬는데요. 이젠 공실 상태에서 매도해야 해요. 경기 외곽에 수요도 없는 저의 32평 구축 아파트는 팔리지가 않았어요. 서울 집값은 날아가고 있는데 제 경기도 외곽 집은요.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 사면 저처럼 아파트 투자해서 집도 안 팔리고 고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못 팔고 있는 이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이 넘어요. 그런데 저 지방 가서 공시지가 2억도 안 되는 집 경매로 낙찰받아서 수리 싹 해서 웃돈 붙여서 매도가 잘 될 것 같으세요? 잘 팔리는 물건도 있겠죠. 그런데 3개 잘 팔다가 1개 물려버리면 그동안 번 거보다 손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제가 2011년 경매로 부동산 투자 입문한 사람이에요. 지금 경매씬에서 유행하는 투자들 제가 다 해봤다고요. 그런 걸로 부자 못 돼요. 워렌 버핏 형님이 말했잖아요.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한 주도 사지 말라고요. 부동산 투자도 제가 15년째 투자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한 채를 사도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서 오래 보유해야 해요. 돈을 여러 채에 분산시키면 안 돼요. 돈은 뭉쳐야 힘을 잘 발휘해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똘똘한 한 채가 결국 나에게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줘요. 그런데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집값이 폭등해 버리면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동산 규제를 해야 해요. 문재인 정부 시절 학습 효과가 있어서요. 무작정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규제를 할 거예요. 1주택이어도 초고가 아파트들의 종부세를 많이 부과할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종부세율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남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민심을 달래려고 할 거예요. 흑수저의 신. 지금까지 공급량과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급량은 부족하고 금리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집값 상승 요인인 입금가에서 세 번째인 가격 부문도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어요. 현재 가격이 오르는 집들은 상급지들입니다. 집값의 초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부동산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매매 가격 지수를 본다면 여전히 가격이 많이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돈들이 잘 돌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을 사용할 것입니다. 시중에 돈들이 엄청 많이 풀릴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1극화를 막기 위해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하길 바래요. 그럼 지방을 살려야 하고요.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지방에 각종 토목, 인프라 공사를 많이 할 거예요. 전 국토에 엄청난 돈들이 뿌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돈들이 자산시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각종 재화에 소비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 화폐로도 돈들을 지급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때 자산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봤잖아요. 시장에 뿌려지는 돈들의 상당 부분은 지역 화폐든 아니든 자산시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으로 이 돈들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제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 막을 수 없을 것이고요. 주식시장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시중에 돈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가급적 자산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하신 분이면 엄청난 자산 상승 효과를 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받은 대출은 인플레이션으로 녹아져 내릴 것이고요. 매수한 집값은 오를 것이고요. 지금 내가 거주하는 집에 대출이 없다? 그럼 집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세요. 내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집 가격도 똑같이 오릅니다. 내 옆집이 대출 많이 받아 집을 샀다면 오히려 옆집이 나보다 더 큰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현금 살포의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집값 상승 열차 출발했으니 어서 내 집 마련하라고 흑수저 모여라 카페에도 적어 드렸고요. 유튜브로도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떤 정부든 부양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규제를 하든 안 하든 부양책을 쓰든 안 쓰든 집값은 제 갈 길 가는 겁니다. 제가 집값을 결정하는 3요소가 입주 물량, 금리,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정부 정책이라고 안 했잖아요. 정부가 집값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규제를 하면 가격은 더 올라왔고요. 정부가 부양정책을 쓰면 가격은 더 내렸어요. 애초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코로나 시대 이후 온라인 시대에 어느 자산에 돈이 쏠릴지만 보세요. 주변 상가들 보세요. 죄다 공실이죠. 지식산업센터들 보세요. 요즘은 강남 꼬마 빌딩들도 인기가 없어요. 시대가 변한 거예요. 판때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돈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내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사세요. 그렇다고 저기 지방 소도시 가서 짤짤이 투자하지 마시고요. 흑수저의 신.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시절 동안은 집 공급은 부족할 것이고요. 금리는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을 위해 돈 살포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집값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집은 당장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공급 부족은 전세 가격을 올릴 것이고 상승한 전세 가격은 집 가격을 밀어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집 가격이 오르면 무주택자들과 지방, 수도권 외곽 집주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럼 정치권에게 집값 잡으라고 엄청난 압박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 부동산 규제를 안 건드린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규제들은 여전히 다주택자들의 징벌적 규제 상태입니다.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가 여전히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다주택자들의 규제는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 같은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규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정방위적인 규제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초고가 아파트들을 타겟으로 부동산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고가 집을 보유한 집주인들의 희생으로 민심을 달랠 것입니다. 2029년까지의 공급량 부족은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어서 내 집 마련하세요. 집값 상승 열차는 또다시 출발하였습니다. 중심지가 아닌 외곽의 집을 보유하신 분이시라면 중심부로 계속해서 상급지 갈아타게 하셔야 합니다. 수축의 시대입니다.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국토 균형 발전 안 하고 싶은 정부 없었습니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집을 사시고 안 되면 경기도에 집을 사셔야 합니다. 지방이라면 중소도시에 집을 사시면 안 되시고요. 광역시에 집을 사셔야 합니다. 광역시 중에서도 핵심지를 사셔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동의어는 양극화입니다.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유토피아 세계는 현실에 없습니다. 그럼 더 늦지 않게 내 집 마련하기로 흑신과 약속!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로 고민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 상담 신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신 형님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낙선이 되신 형님들은 속상하시겠지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에 너무 관심 갖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 흑수저들은 내 코가 석자입니다. 정치에 관심 가질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우리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열심히 회사 출근하고 열심히 부업하고요. 열심히 투자하고 재테크해서 갓생 살아보자고요. 죄송합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형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단 상품 클릭은 흑신에게 큰 힘이 됩니다. 흑수저들이여,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 어서 빨리 내 집 마련해서 헐헐 날아오르리.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화이팅.